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 첫 번째 주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인증상품 운영 관련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인증상품은 도지사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생산 제품을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 선정하여 전북 대표 상품으로 육성을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증하는 상품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소비자에게 가장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북자치도 내 많은 기업들이 인증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원하고 또 지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3년의 인증기간이 끝나면 재인증을 받는 사례가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인증된 총 기업 수는 125개이며 이 중 재지정 받은 기업은 55개로 44%에 달합니다. 재지정 상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 상품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인증 상품 심사표를 보면 직전 2년, 3년 매출액 평균 및 수출액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고 국내외 국가기관 등 우수상품 수상 건수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규모와 실적이 있는 기업 제품만 선정하겠다는 기저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기업 제품이 인증 상품으로 지정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인증 상품은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인증 상품 기업 협의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도지사 인증 상품 판매 시장 개척이라는 사업으로 4억 3천여만 원, 수도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관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등 매년 5억 5천여만 원씩 최근 5년 동안 약 3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살펴보면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협의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세부 항목도 없고 산출 근거라 하기에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 정산서류로 첨부되어야 할 비교 견적서, 사진 등 기본적인 내용도 첨부가 되지 않고 지출 결의서와 지급처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만 첨부되어 집행금 보조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했으나 세부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계약서만 제출되었는데 계약 내용은 보조금으로 운영한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을 협의회와 해당 업체가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법령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내용도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세부 예산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보조금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정산서와 본 의원이 확인한 보조금 관리 지침 및 법률 미준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매년 5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미준수 사항과 부당 집행 관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이용한 내부 관계자 사업 확장 지원에 대한 의혹입니다. 협의회 소속 직원이 협의회 임직원과 함께 출자를 하여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대표가 되어 신시가지의 노컬푸드 상품관을 개설하였는데 협의회에서는 2023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신시가지 노컬푸드 상품관 지원 계획을 승인받고 상품관 대표에게 보조금으로 월 300만 원씩 8개월분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상품관 대표는 본인 소유의 다른
법인 계좌로 용인상품관 물류센터 물류비를 수년째 지급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상품관은 올해 초 폐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4년도 3월까지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품관이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고유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이 전혀 구분되지 않았고 보조금 수입으로 적시한 금액 역시 차이가 있어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류상 발견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익산 황등에 소재하는 용인상품관 물류창고 운영 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득 차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창고는 텅 비어 있고 사업 계획서상에 고용된 2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운영의 실체에 대한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올해 초 폐관한 신시가지 노컬푸드 상품관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에 협의회 재산으로 주주의 지분을 처리해줬다는 제보와 신시가지 상품관 개소를 위한 매장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진정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신시가지 노컬푸드 상품관 대표는 여기는 전북자치도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장이다 라고 강조하며 공신력 있는 상품관인 것처럼 말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뤄왔고 현재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처럼 도지사가 인증하는 상품의 판로 개척이라는 거대한 명분으로 많은 예산이 협의회로 지급되었는데 실제 상당수의 지급처가 협의회 내부 임직원과 관계가 있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보조금 지출, 법인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법인 등록증과 정관에 명시된 법인 사업 실적 및 재산 상황 및 보고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 내용과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보완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성실한 재산 관리는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민법 제32조에서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에서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및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보조금 운영, 법인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 것은 도내 전통시장 청년 상인 지원 및 청년몰 운영 관련입니다. 도내에는 총 59개소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인은 무려 5,172명에 이릅니다. 전북자치도는 서민생활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만 14개 사업 총 217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도비는 37%인 8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운영 주체인 상인들의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자치도의 전통시장 상인의 72%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인 10분 중 7분이 고연령층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에 반해 39세 미만 청년 상인의 비율은 1.9%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상인 고령화 상태이지만 전북자치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로 이것은 그만큼 활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관련
4개의 지원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전통시장 창업에 대해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차 고령화되어 사라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시장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연령대가 고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상인이 전통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전통시장 전체의 평균 연령대를 낮출 수 있는 청년 상인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청년 상인 유치와 육성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을 유입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몰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에 전통시장 청년몰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고 전주 남부시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북지역 전통시장 청년몰에 총 1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전북자치도 예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전북 전통시장에 위치한 청년몰의 총 점포수는 125개 중 23개의 점포가 폐업을 하고 90개만 입점하여 72%의 저조한 운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휴업한 상태인 점포가 대부분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반해서 청년몰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현재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전통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의 청년몰과는 다르게 입점 후 철저한 사후 관리는 물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의 경우 중기부의 포장 패키지 개발 및 온라인 입점 등의 컨설팅을 받아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기도 했으며 여수 중앙시장 청년몰의 경우 신상품 개발, 상품 구성 방법에 대한 전문가 지도를 받아 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와 시군이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청년몰을 이제는 전북자치도가 나서서 다시 되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꺼져가는 청년몰과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친다면 청년몰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청년몰은 예산 투입 대비 운영률과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합니다. 청년몰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몰이 다시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스터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도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